예, 42년 만에 지독한 가뭄으로 지금 전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는 얘기가 4대강 얘기입니다. 그때 4대강 사업을 좀 더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가뭄 없었을 거다. 지금이라도 도수로 만들고 지류지천 사업도 마저 하고 해서 가뭄에 그 물을 좀 이용해보자. 이런 주장인데요. 글쎄요, 언뜻 들어서는 문제가 없는 얘기 같은데 학계에서는 찬반이 갈리네요. 양쪽의 의견 한데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해보시죠. 먼저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상만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주장은 4대강 16개 보에는 물이 넘쳐나는데 이거를 가져다 쓸 수가 없으니까 4대강과 멀리 떨어진 저수지를 연결해주는 도수로 공사를 추진하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은 2개 도수로부터 만들겠다 이겁니다. 먼저 정 교수님. 네. 예, 지지하는 입장이시라고요? 일단 확보된 물을 쓴다는 데 대해서는 예. 동의를 합니다. 예. 네. 입장을 좀 밝혀주세요, 구체적으로. 일단 뭐 4대강에 예. 물이 철철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4대강 사업을 했다고 해서 가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4대강 16개 보에 어쨌든 물이 한 11억 5천만 입방 정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또 모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하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생태계를 위한 유지용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다 쓸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보에 이 정도의 물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이 극심한 가뭄에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도수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박 교수님. 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죠. 분명한 게 우리가 사실관계로 보면은 예. 4대강 사업을 할 때 근본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얘기했거든요. 아하. 당시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 본부장, 수상공사 사장 많은 책임자들이 그런 논리를 펴면서 4대강 사업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산간 농촌 지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드니까 이런 어떤 또 황당한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령댐의 도수로 사업을 보면은 예.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한 160m 되는 산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보령댐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저수지까지 연결하려면 그렇습니다. 산을 넘어야 돼요. 예, 도수로가. 160m 정도 되는 높이가 그 예. 정도 되는 지티제라는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한 3, 4천억 원이 되더라고요. 전기료가요? 예. 3, 4천억이요? 예, 3, 4천만 원 죄송합니다. 3, 4천만 원? 네. 예. 그리고 COD 기준으로 지금 금강물이 4급수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수질 개선 사업을 해야 되죠. 또 유지 관리하려면은 또 추가 인력이 또 필요하고. 유지 관리비. 그리고 이쪽 지역은 누수율이 최고 50%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다시 해서 물을 100을 보내면은 예. 50은 땅속에서 새버리거든요. 아하. 그래서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을 또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국가 재정법에 따르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또 생략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안 하기로 한 이유는 너무 급하니까 일단은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한 게 문제가 크다고 보세요? 그 웬만한 게 지금 제가 이제 국가재정법을 보니까 재난복구시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40년 빈도의 그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령 지역에서는 생활용수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 지금 농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용수도 공급해야 될 이유가 지금 아직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생략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생략했죠. 그러고 도수로를 만드는데 그나마 그것도 경제성이 없다고 보시는 입장.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보령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특히 생공용수가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은 지금 제한 급수까지 20%까지 전략하는 정도까지 하는데 예.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산간 농촌 지역까지 모든 물을 다 갖다 줄 수는 없겠죠. 예. 거기에 는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든지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재난입니다. 비산 재난 상태다. 예. 가뭄의 비상사태에서 경제성이 지금 있다 없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비가 충분히 왔고 정상적이면 그 말이 통할 수가 있지만 아하. 지금 최소 최대가 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최대가 될 때는 홍수고 예. 최소가 될 때는 가뭄인데 거기는 그게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그 맞죠. 도수로 만드는데 돈은 얼마나 드나요? 아까 그 유지비는 얘기해 한 주셨어요. 625억 정도 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한 400억 정도 할당이 됐다죠. 예, 그러니까 한 도수로 만들 때 600억. 안 했을 때, 그럼 안 했을 때로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물수지 측면에서 어차피 취약지역이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노후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사실 50%까지는 아니고요. 예. 25% 내지 35% 정도 굉장히 높죠. 누수율이 높은 것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원가를 받아서 물이 지금 원가가 한 83%밖에 안 되잖아요. 예. 받아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가뭄이 온다고 이렇게 노후관을 바로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수질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식수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것도 뭐 보도 처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수질 개선비를 좀 써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상시국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수로 하나에 600억 들고 또 뭐 관리비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 자, 박창근 교수님.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시국인데 지금 언제 환경 영향 평가하고 이러느냐? 40년 빈도의 가뭄이 왔는데 당연히 그 주민들은 물 절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물은 지금 공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절약을 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 누수율이 돼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지난 11월 5일자 환경부의 그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제목은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이 해답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잠깐만요. 박창근 교수님. 박창근 교수님은 지금 도수로 공사보다도 이 노후 수도 같은 거, 누수율 막는 걸 먼저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수로 사업은 이 보령 같은 경우에는 40년에 한 번 사용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댐에서부터 저수지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보다 누수율 좀 막는 게 먼저다. 요거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갈까요? 정상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40년 누수율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가뭄을 겪고 있는 건 부여 지역이 아닙니다. 보령 중심으로 해서 8개 시군이거든요. 그쪽은 분명히 25에서 35%입니다. 부여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누수율은 이것을 그러니까 해야 되겠죠. 당연히 누수율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선 급한 사업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 지금 이거를 보내는 거나 그걸 하는 거나 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박창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릴게요. 40년 만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쓴다. 자, 정 교수님 마저 그런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쓴다. 이런데 지금 한반도에는 4 내지 6년적으로 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기도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뭄 주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재난관리 측면에서 대응을 하는 건 선진국이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건 후진국이죠. 재난관리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박창근 교수님 답변 주시고 넘어가죠. 네, 2009년도에 영월 정선 태백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약 17만 명이 제한급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논의를 한 결과 누수율을 줄이자. 그래서 노후화된 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효과로 지난 봄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04년 만에 가뭄이 발생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런 별 어려움 없이 가뭄을 극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많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물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공급했는데 50이 세버리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물값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양쪽의 의견을 알겠습니다. 도수로에 대한 입장 이렇고요.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도수로 공사 2군데 하고 이번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정부 여당이 정하긴 했습니다만 4대강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지류지천 사업입니다. 지류지천 사업. 즉 22조 원 들여가지고 4대강에 16개 보 만드는 것까지는 공사를 했는데 MB정부에서 그때 하도 반대가 많다 보니까 본류와 연결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못했다. 그것도 마저 하자라는 주장들 나오는데 정상만 교수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그때 이루어졌었으면 이번 가뭄에 좀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지류 지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예. 이제 이 본류와 지류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준설도 해야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물거를 확보는 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지나친 거죠. 아, 가뭄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조금 되겠죠. 조금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나 지류 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허. 이것을 가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류지천 사업을 해야 된다, 마저 해야 된다, 아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왜 지류지천 사업이 계기돼 있었는데 예.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그랬죠.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건강 본류를 정비한 사업입니다. 예, 본류. 지류지천 사업은 본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속 사업이 반드시 따랐어야 아기가 맞는 것이었죠. 안 했으면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한 이상은 그러면은 가뭄에는 아까 큰 도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류지천 정비하면은 도움은 조금 되겠죠. 조금 왜냐하면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물그릇을 약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다. 이것도 또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실제 지금 하천 측면에서 봤을 때 예. 4대강 본류의 하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예. 이에 맞춰서 지류지천 사업을 하는 것은 순리죠. 순리다. 그래야 된다. 자, 박창근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참 앞뒤가 안 맞는데 4대강 사업 후속 조치라 그랬는데 네. 그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그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류지천도 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예. 지류지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마치 뭐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슬쩍 흘러나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은. 예, 이번에는 하여튼 빠졌는데 하자는 주장들은 많아요, 정치권에서도. 네, 당연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 토목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총선을 앞두고 지류지천 사업을 한 20조 원 든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20조 원이 더 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별 효과도 없는 지류지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국토부가 최근에 또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류지천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물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국토부가 그동안에 지류지천 사업을 홍수 예방 차원 또는 하천 정비 차원에서 연간 한 1, 2조 원 정도 돈으로 예산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따져보면 옛날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그와 같은 사업을 이제 4대강 사업만 하고 나면은 전혀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류지천 사업은 다른 차원에서 꾸준히 지금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상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0조 원이나 들여서 지류지천 사업을 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그런 뭐 큰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평가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이런 거죠. 4대강 한복도 뭐 몇 조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4대강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4대강 사업에서는 홍수, 가뭄, 하천 환경, 생태계 이런 전체적인 토탈 어프로치였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드물었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4대강 사업은 이루어졌고 또 본류가 정비가 됐습니다. 본류가 정비가 되는 건 자연스럽게 지류지천도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그때 지류지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유수 소통에 문제가 생기죠. 지류와 본류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때 하상의 퇴적 해굴도 발생하죠. 본류와 지류의 하천 환경이 밸런스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동맥이 정비됐으면 실핏줄도 자연스럽게 정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를테면 교란 건설을 했는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박창근 교수님이 그 질문하셨어요. 왜 그때 본류만 정비 잘 해놓으면 22조 잘하면 마치 나머지 다 해결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그때 반대를 해서 지류지천을 마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바꿨다는 건데 이 부분 아세요? 그 부분은 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좀 강조돼서 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4대강을 해서 물을 채웠고 물을 채워서 그 물 채우는 건 지금 가뭄만 접근하고 있지만 하천이라는 것은 홍수, 가뭄, 하천 환경, 생태 전반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왔다고 해서 가뭄 전체만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4대강 사업할 때 우리 정삼은 교수님은 찬성하셨던가요?
하는 쪽이었죠. 하는 쪽이셨고 박창근 교수님은 그때도 반대하셨던 쪽이었나요? 아마 그렇겠죠. 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네요. 지류지천 사업도 마저 해야 4대 강사업 어차피 한 거니까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입장과 지류지천 사업까지 해서 또 20조 원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데 우리가 일단 가뭄 얘기로 다시 좀 좁혀보겠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까 어떤 문자였죠? 600억 원으로 한 보에서 한 저수지까지 물길 있는 도수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각 지역마다 작은 저수지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청취자 문자가 들어왔는데 박창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대안됩니까? 현명한 시청자시네. 그게 정답이죠.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춤형 물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조그만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어떤 맞춤형으로 물을 개발해야지. 이와 같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가지고 그것도 40년 만에 50년 만에 한 번 사용할 그런 어떤 예산을 625억 원이죠. 예. 이런 것은 전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이것 또한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아주 심각한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박창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누수율을 막는 것과 작은 저수지를 지역마다 많이 만드는 것, 이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하수 개발까지. 자, 정상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물길을 있는 것보다는 산간 지역 같은 데는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고요. 예. 해안 지역 같은 데 해수의 담수화를 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가뭄은 계속 옵니다. 그죠? 기후변화와 엘니노 때문에, 이번엔 엘니노죠. 계속 온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은 저수지 짓는데 5년 내지 10년 걸립니다. 예.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도수로 공사는 그거보다 훨씬 덜 드나요? 도수로 공사는 지금 보령까지 가는 건 2월 말에 완성되면 3월부터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쓸 수가 있다. 3월에는 그냥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럼 6월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지금 작은 저수지 뚫어갖고 합니까? 저는 산간 지역에 중소규모 저수지 뚫어서 하는 거 찬성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시간이 너무 든다. 그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자, 요거는 답을 들어야겠네. 박창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사장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3월이면은 보령댐 물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아주 왜곡된 논리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 보령댐의 어떤 그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번 갈수기 때 보령댐 저수율이 약 7%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수율이 한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홍수기 시작할 때가 6월이지 않습니까? 6월 한 20일경까지는 적어도 한 7%, 예년에 비하면 7%인데 이번에 보면 한 10% 정도 줄어든다 하더라도 20%가 지금 현재 물을 저수율이니까 1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내년 3월 되면은 보령댐에 있는 물이 완전 고갈된다라는 그런 엉터리 논리로 가지고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도수로 공사 얘기 그리고 지류지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께 화두를 던져드렸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이신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두 교수님.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학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오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상만 교수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였습니다.